긍정적인 동거를 위한 관상 상담을 합니다. 얼굴 없는 관상 카페 시즌 2. 얼굴 없는 관상 카페 시즌 2 안녕하세요, 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입니다. 김심이고요. 네, 저희 지금 녹음하는 방송은 2월 1일에 올라가고요. 저희가 녹음하는 거는 1월 달에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연달아 음. 하는 게 이번에 네. 저희가 처음이라가지고 네. 되게 정신이 없네요. 근황 토크는 또 해야 되는 건지 아까 했는데 잘 지냈어요? 네,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겠죠? 동거를 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오신 분은? 제가 듣기로는 동거를 하고 계시다고. 좀 특이한 동거를 하고 공동 동거? 쉐어하우스 같은 건가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그럼 오늘 동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관상 상담에 오셨는지. 아, 저 궁금한 게 이름을 그냥 말 안 해도. 아, 네, 나중에 이제 네네. 그 물상이라고 이제 동물 아, 맞아요. 사람에서 형. 네, 맞아. 아, 들었던 것 물형이요? 같아요. 저는 오면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반동거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주거 공동체에 살고 있고요. 저 여자친구와 제가 살고 있고, 그 외에도 2명이 더 살고 있어서 4명의 식구들과 함께 집을 이루어서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완벽히 동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고, 일단은 저와 제 여자친구와 4명의 그 외에 2명과 함께 알콩달콩 막 지지고 볶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김선생님 되게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추우셔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방은 각자 있는 건가요? 방이 총 3개인데 저와 제 음. 여자친구가 한 방을 쓰고요. 다른 2명의 친구는 각 방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요? 그냥 여러 가지로. 소리가 소리요? 아니 뭐 그렇죠. 밥하거나 뭐 이러면 그런 깨진 않을까. 아, 소리요. 맞아요. 소리 되게 민감한데 한 2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요. 2년 좀 넘었는데 네. 많이 포기했어요. 아, 음. 본인이 저는 많이 이제 그냥 내려놓고 살고 있는 성향이고, 여자친구는 지키고 있는 성향인 것 같으시고, 근데 저 자체가 이제 뭐 그런 거를 워낙에 잘 민감하게 하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리에 있어서는 소리와 각종 향기와 네, 그런 부분은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게스트분의 물량을 김쌤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조아님이 한번 이제 맞춰봐요. 갑자기 이런 과제를 내주시니까 대본을 안 보시는구나. 미술학도로서 어떤 동물이 떠오르는지. 그래요. 전공하셨잖아요. 코알라? 느낌이 약간 코알라에 꽂혀있니? 코알라는 처음 얘기하네. 네 옆에 코알라 있잖아. 그렇군요. 저는 뱀상? 뱀. 네. 와, 네. 이렇게 앞에 사람분들이 계시고 이제 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뱀이니 코알라니 하시니까 불편하신가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굉장히 신선하네요. 아. 여러 방송을 거쳐봤는데요. 굉장히 처음 느껴보는 방송의 형태라. 저희가 막해서 그래요. 네. 누가 봐도 선생님 자리에 계시고 지금 여기 안 치길래. 컨셉 무릎팍도 재밌습니다. 네. 저 재밌어요 지금. 네. 뱀상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요? 뱀상이 사실 교활한 상이라고. 아니 되게 결혼상 지혜로운 아닌데. 상이에요. 아, 네, 그래요? 맞아요. 사이비 교주 중에 뱀상이 얼마나 많은데 지혜롭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못 생각했습니다. 사이비 교주 되기 얼마나 힘든데.
근데 와, 저는 그, 진로를 바꿔야 하나 생각을. 네. 뱀상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너구리? 너구리. 막 갖다 대라. 잘 모르겠어요. 금방인데. 모르면 어떡해요? 일단은 눈이 되게 매섭잖아요. 그렇죠. 눈이 매섭기 때문에 공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식동물 계통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턱 라인하고 광대를 보면 광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아요. 전형적인 몽골리안 느낌의 나는 그런 느낌이고, 턱 라인 같은 경우도 살짝 돌출이긴 한데 되게 얄싸게 나와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누굴 닮았냐면 얼핏 보면 홍콩 배우 주성치가 나와요. 오. 좋아합니다. 얼핏 보면 이제 주대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 놓으면 무령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매와 같은 수리류가 오.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들짐승 중에 보면 이제 시라소니 계열 시라소니 계열. 시라소니요? 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눈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매상으로 보죠. 눈에 포커스. 오. 매인 거군요. 네. 매군. 매분. 태어나 그 관상을 처음 지금 보는 상황이라서. 예, 저도 본인을 처음 봐요. 예. 재밌네요. 아. 매라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매분이라고. 매분이라고 예. 부르도록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네. 짠이가 네. 매의 특징이, 본인이 연상이 되는 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요? 날쌔고 매섭고 빠르고 추진력이 엄청 강하고 먹이를 잡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사냥을 잘한다. 네. 목표를 놓치지 않는다. 네, 목표 중심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저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매라는 동물이? 네. 동물이. 동물이. 네. 본인은 매란 동물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사냥꾼? 날쌔고, 그러니까 보통의 이미지로는 이제 사냥의 이미지가 네. 많이 떠오르잖아요. 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놓치지 않을 것 같고, 되게 날카로울 것 같고. 이게 전형적인 매상은 아니고 네. 그냥 굳이 따지면 눈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눈에 와 있으니까 매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원숭이상도 섞여 있고 제주가 많다 보니까 원숭이상도 막 섞여 있고 여러 상이 섞여 있어요. 지금 근데 특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방송 특성상 불러야 되니까 매라고 하자고요. 원래 30대 지금 3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충 눈에 와 있거든요. 매상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네. 기획을 해서 어떤 목표가 생기고 어떤 과제가 떨어지면 그 과제에 대해서는 완수하는 능력이 좋다. 끝까지 이제 해결해 나가는, 풀이해 나가는 과정이 좋다. 그런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랄까, 공간 창출 능력은 조금 떨어져요. 어떤 능력?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네. 이제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부족해요. 여건을 만들어내는 창출 능력은 떨어지는데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해결해내는 능력이 뛰어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해서 해결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지. 그걸 연애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한테 맞추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편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맞.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내가 맞춰주는 거지. 그럼으로써 사냥을 하는 거죠. 호공에 떠 있는 매가 이제 뭘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가진 건 날개 두 쪽뿐이고, 두 쪽이라고 하면 이상해진다. 날개 두 개뿐이고 발톱뿐이니까 그걸로 사냥을 해야 되니까 저 넓은 평원에서 어쩔 수 없는 거지. 환경에 순응을 해야 되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순종적인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상대방이 인지를 하게끔 하는 거지. 내가 맞춰주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로.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양보하고 있어. 상대방이 고마워하게끔 느끼게끔 영역 표시를 확실하게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또 이제 오늘 게스트가 좀 특이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쉐어하우스를 하고 계시고 이제 또 여자친구분이 오고 싶어 하셨다고 근데 이제 못 오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진을 들고 왔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진 또 보여주시면서 김쌤이 또 잠깐 얘기하셨는데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안 봐도 돼요. 한 번만 여자친구 보여주면- 물상도 좀 여자친구 궁금해요. 물상. 그거는 이제 우려. 굳이 언급을 안 하면 안 될까요? 왜요? 이유가 해야 돼요. 실물이 하고 차이 좀 날 것 같기도 하지만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또 대놓고 얘기해야지 뒤에서 얘기하는 걸 나죠. 맞네요. 그럼 다음에 아무튼 흥할 것 사진으로만 같은데 지금. 사진으로만 보면 여자친구 같은 경우 되게 저돌적이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할 때 사람을 물량으로 따질 때 뭐 주류, 감류, 뭐 조류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그러면 주류에 속해요. 이 주자가 달릴 주자, 땅을 달린다. 땅을 달리는 들짐승들을 주류에 속하거든요. 주류에 속하기도 하고 좀 저돌성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멧돼지의 성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맹수의 성향도 좀 있고 아무튼 간단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약한 성격은 절대 아니고 맹수 한 마리 왔으면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맞아요. 타겟팅이 되면은 그건 무조건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되고 이런 분들이 조금 왜곡이 되면 내가 원하는 가방이 있다. 그러면 그걸 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걸로 싸웠습니다. 이걸로 얼마 전에 이거 들으면은 이거 꼭 들려주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났나? 그러니까 어떤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한 상황 안에서 어떤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 그러니까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의욕도 굉장히 높은 친구고 완성도에 대한 욕심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저랑 제 친구랑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네. 소유욕 되게 많잖아 너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쇼핑몰 보지 말라고 제발. 얼마 전에 포트를 하나 지르셔가지고 네 뭐 본인 돈이니. 다음에 또 그 여자친구분을 따로 모셔가지고 같이 반박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건 인정할 거예요. 근데 정말 본인도 자기가 난 참 소유욕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라는 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남한테 민폐를 끼치진 않으니까. 네 맞아요. 그거는 확실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문제가 돼요. 상관없지. 뭐 빚을 져서 하면 그 빚을 본인이 갚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해결되니까 본인 계획하에. 남들이 볼 때 특히 내담자분이 볼 때 매분이 볼 때는 저 40대니까 네. 매분이 볼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돌적이죠. 행동하는 게. 근데 본인한테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거기에 오는 간극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분이 맞춘다. 그럼 이게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 덩치 말고 물량의 사이즈가 네. 크다 보니까 매가 잡을 수 없거든. 독수리만 돼도 어떻게 잡아보겠는데 매는 잡을 수 있는 동물의 한계가 좀 있어요. 사양 능력이 뛰어난 만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독수리만큼 수리는 애도 잡아가잖아. 애들도 잡아가고 이러는데 매들은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싸우면은 피 터지게 싸우는데 결국은 져요. 이길 수가 없지. 치명타를 못 날리거든. 제가 여자친구한테
치명타를 못 날리거든. 네, 치명타를. 싸우면 되는데 까짝까짝 싸우면 되는데 안 날리기도 했죠. 그냥. 치명타를 못 결국은 지쳐. 왜냐면은 이게 피부가 더 두껍거든. 멧돼지가 아무리 찔러봐 발톱이 들어가는 거 들지도 못하는데 이게 싸움이 안 끝나거든. 체력적으로 딸려버리니까. 역시 싸움은 맷집이 세야. 마치 치타가 열심히 사냥해놓고 결국 하이한테 뺏기듯이 뭐 그런 느낌.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나? 아니요 뭐 근데 저는 그걸 그러니까 물건에 있어서는 뭐 제가 물건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을 성취할 때 모습이 되게 멋있다라고 여겼던 적은 되게 많아서 이렇게 수습을 할게요. 확실히 본인하고는 스타일이 틀리죠. 어떤 일하는 거. 좀 달라요. 본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랄까 그 검도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의 점을 두고 하나의 목표를 그냥 맞추는 스타일이라면 한 칼에 그냥 보내는 스타일이라면 여자친구 같은 때려잡는 스타일이니까 온 그냥 죽을 때까지 패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서워. 왜 넘버 세리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뭐 채용이라는 분 얘기하시면서 송강호님께서 뭐 누가 이렇게 때렸는데 팔을 드니까 이 팔은 네 팔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이제 부러질 때까지 패는 것처럼 뭐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매군 같은 경우는 한 칼에 딱 보내고 그렇게 대금 설계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일을 할 때 준비를 많이 하는 성향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맞아요. 그거는 되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고민이 왜 이렇게 많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거나 뭔가에 돌입할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대입해보는 성향인 반면에 저는 추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일단은 오케이 하면은 정말 멈춤이 없고 예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면도 많아요. 그래서 저 추진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러면서 가끔씩 버겁죠. 버겁다. 일은 같이 안 하니까 일적인 면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티격태격하면서 맞추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니까 맞출 수 있는 거지 웬만한 애들 못 버텨요. 뭐 잘 만났다고 해야 되나요?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영역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동거에 있어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영역과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개입하고 너무 서로 맞추려고 하고 그러는 것도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좋은 이유가 인정을 하니까 서로. 특정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 거야. 동거는 인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결혼하고 다르게. 결혼은 어쩔 수 없이 서로 맞춰가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동거는 그 과정을 조금 느슨하게 해도 되니까. 그래서 뭐 동거 이야기가 나온 만큼 그 사실 저는 제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연애를 하다가 같이 살고 싶어져서 동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 공동체라고 네. 했기 때문에 주거 공동체에서 만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거 공동체로 살아보고 싶어서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함께 살게 된 친구였고 근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연애를 하자가 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역으로 납치당했네요. 제가 누군가 이렇다기보다 아니요 서로 합의하에 들어오면 납치로 선생님 단어가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살면서 되게 더 좋아진 원래 연애 초반에는 되게 많이 티격태격하고 했던 반면 그래서 저희 둘이 평소에 하는 말은 같이 살아서 오히려 더 지금 좋아진 거 아닐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은 아마 떨어져서 살았다면은 서로 성격들이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이래서 왠지 느낌이 완전한 공감합니다. 사육 같은 느낌. 누군가 하나는 사육 당한 것 같은 느낌. 그걸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서로 생활 패턴이라든지 여러 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같이 살면서 해소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일부러 데이트 시간을 낼 수 있는 어떤 스케줄도 아니고 성재랑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매일매일 그래도 하니까 그게 되게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같이 살길 잘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지금도 해요. 한 2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저희 둘만 사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친구들도 함께 사니까 호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제 약간 해소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싸워도 어느 선을 지켜야 되는 거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또 약간 그런 부분들도 또 약간 보완이 되는 게 있어서 네, 그리고 되게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공감이 가네요. 저희도 이제 한 만난 지 일주일 돼서 바로 동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동거를 빨리 안 시작했으면은 급한 마음. 좀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오히려 동거한 게 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근데 저희는 남 신경 안 쓰고 막 싸우는 편이라서 그 정도. 좀 난닝겐이라고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되게 미안한 것 같아요. 못 들은 척 하잖아. 네, 못 들은 척하고 개입 절대 안 하고. 집 나가고 막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못 들었다고 안 듣는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병이 많이 드는 걸 보면 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집을 나가려고.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음. 저도 최근에 이제 다른 친구랑 이제 다른 그 여자친구와 다른 친구가 이제 일보러 나갔었고 네. 저와 다른 친구가 남아 있어가지고 밥을 먹다가 물어봤었죠. 혹시 우리가 싸우는 소리가 평소에 들려? 이러면 모른 척 하는 거야. 딱 이러는 거예요. 아,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근데 조심이 안 될 텐데 여자친구는 조심이 안 돼도 늘 지르는 스타일인데. 근데 목소리를 이렇게 세게 내지르는 성격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는 큰 소리 내는 건 잘 못 봐가지고 그 본인이 그 데시벨에 맞춰서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내 집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소리를 세게 지르는 성향이라기보다 단어가 되게 세죠. 소리를 굳이 세게 안 질러도 이제 컨트롤이 되는가 보다 이제. 그러니까 소리를 그러니까 이런 데시벨로 싸우지 않고요. 단어가 되게 임팩트 있는 단어들을 많이 날려요. 그래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단어가 되게 임팩트가 있어서 이제 자꾸 여자친구를 까는 것 같아서. 내가 까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친구가 되게 멋있는 사람 같아요. 빨리 수긍해야 돼. 되게 멋있고 진취적인 여성인 것 같아요. 신여성. 신여성인 거 언제적 얘기지? 거의 뭐 일제시대 얘기가 나온 것 그렇죠. 같은데 아무튼 신여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조금 강한 거 자기 주장이 좀 강한 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멋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멋있어서 반하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죠. 자기 의사표시가 너무 확실하다는 거. 근데 저는 이 친구 만나면서 뭐 다 티격태격한 것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도 하지만 사실 모든 연애가 맞아요. 그런 거 같아서 역시 고인. 아니 또한 제가 여자친구가 연말에 재미삼아 사주를 봤는데 네. 그 선생님께서는 그러더라고요. 좀 더 어렸을 때 만났으면 서로 그냥 막 못 버티고 그냥 다 헤어졌을 건데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는 20대 후반이 돼서 만난 케이스다 보니 좀 참을 줄도 알고 대화로 풀 줄도 알고 이래서 너네들이 뭐 만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되게 공감했어요. 우리 진짜 이 대학교 초반 때 약간 멋모를 때 만났으면 와 저기 진짜 죄송한데 여자친구가 그 나이 때는 본래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럴까요? 이제 저의 디스로 넘어오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그때 이상형이랄까 남성상이랄까 그런 게 확실해서 본인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느낌이죠. 어릴 때는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떡볶이 같은 거, 자극적인 음식, 자극적인 사람. 근데 본인은 자극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나물도 먹고, 뭐 조미료 없는 음식도 먹어보고. 이미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자친구분은 이 자극적인 뭐 그런 건 다 해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진짜 따로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전화 연결을 한번. 전화 연결도 괜찮네요. 모두가 그런 거 얘기한다. 아니겠어요? 아싸. 편집은 하나요 이거를? 거의 안 합니다. 낼 대로 내라. 어린 친구들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 그 주거 공동체에서 이제
두 분만 나오셔서 따로 살 계획도 좀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현재로서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같이 살아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뭐 저번에 첫 방송 이 네. 방송 들었을 때 뭐 결혼을 준비 네, 결혼 예비형으로 동거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생계형이죠. 그러니까 이 방송 그때 그 방송 들으면서 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랑해서 동거를 한 케이스가 아니라 주거 공동체에 살다가 만났는데 주거 공동체를 그럼 왜 사는가를 물어보면은 조금 비슷한 비용의 쾌적한 환경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여자친구랑 이제 너무 사랑하면은 둘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도 얼핏 하긴 했었는데 굳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랑 안 해요 지금? 아니, 사랑은 하는데 아니 근데 시작 자체가 이제 경제형 동거라는 것도 되게 뭐 대학생들부터 해서 네. 청년 주거에 대한 문제로 되게 많이 이제 분포돼 있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대화형이나 친구형의 동거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그 경제형 동거에서 이제 그걸 물리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으면은 따로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근데 하네요. 내 눈에는 이 동거 유형이 네네. 뭐랄까 일단은 이제 포장을 굳이 하자면 정서적인 동지형 네. 서로 동지로 느끼는 동지형 동거, 정서적인 동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포획된 것 같아요. 누가요? 내용이. 네, 포획된 네 형. 네. 포획된 저 동지 뭐 이런 거 느낌. 아. 그러니까 갑을 굳이 따지자면 네. 갑이 여자친구가 갑일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 전에 식비를 제가 많이 사는 바람에 혼났습니다. 요리에 맛이 들려가지고 식비도 저희는 같이 내거든요. 네 분 다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월세 안에 한 명당 걷는 돈 안에 식비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한번 집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하는데 네. 주체를 못한 거죠. 너무 실험해보고 싶은 요리가 막 있어가지고 재료를 막 사는 바람에 어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로 혼나는 편이죠? 근데 그걸 편해요. 제가 뭐 굳이 네, 그걸 마음 편하더라고요. 포획도 한 거 맞지. 기꺼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서적인 교류가 더 중요한 커플인 것 같아요 저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경제적인 동거. 동거 유형 발표 나중에 안 해도 지금 다 나왔는데요. 네, 그렇죠. 네. 앞전에 그 게스트분들은 네. 동거 유형이 동거라면 그죠? 네. 그걸 안 했으니까. 네. 맨 처음 같은 경우 육체형을 꿈꾸는 네. 였고 이쪽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도 종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육체형 동거는 육체파형 동거라고 해서 이제 성적인 욕구가 제일 1순위 상태로 동거를 하는 커플들. 와. 네, 근데 그런 커플들 이제 있죠. 내군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도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건 잘. 그걸 인정이 힘들지. 네. 주도권이 본인한테 있나요? 이건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기가 마녀사냥이 아니잖아. 뭐 그런 거 낮이 밤저 이런 거 얘기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불을 누가 끄냐고. 불이요. 다른 걸로 넘어가 볼까요? 재밌는데. 안 되면 19금 달아. 그러면 나는 멋있게 보이더라고 그게. 여자분들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그게 멋있잖아요. 그것도 멋있죠, 당연하게. 그리고 남자가 거기에 맞춰주고 막 끌려가고 막 왠지 왜 원시 시대 때 보면 그러잖아요. 원시인들이 여자를 사냥하듯이 막 이래가지고 막 데리고 가서 데리고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대에 와서 좋잖아요. 나 여자들이 남자들 꼽해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막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 대화가 잠깐만.
야. 포획됐잖아. 네. 을. 단어가 되게 임팩트가 있으시네요. 네. 다른 주제 뭘로 넘어가죠? 맛깔나게 얘기하죠. 아유, 네, 재밌습니다. 네. 아, 그 머릿속에 이 내용밖에 안 나와서 말을 못 혹시 하겠네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벌써? 아, 네. 멘붕 오면 안 돼. 아, 다른 궁금한 거 생각나면은. 사실 다른 거 궁금한 거 얘기하시다가도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요. 글쎄요.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답변해 드릴 텐데. 아.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른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소통이랄까 그런 게 너무 원활하게 보이니까 아, 네네네네. 무리 없이 원활하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없었으면 좋겠지만 헤어지더라도 아주 부드럽게 합리적으로 헤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물 올라가듯이 싸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눈에는 싸운다기보다는 의견 조율로밖에 안 보여요. 아,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견 조율. 그러니까 서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당당하게 고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물론 주로 듣는 쪽이겠지만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밖에 뭐 그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네.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좀 가여우니까 너무 당하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 당한다. 되게 신나셨어요 지금. 무슨 소리가 막. 이런 얘기 너무 좋아. 언제나 19금을 꿈꾸면서 40대가 되니까 그래요. 네. 그렇죠. 진행을 해. 네. 동구 얘기 하란 말이야. 사실 뭐 이번 녹음과 저번 회차 이제 녹음하는 거에서는 동거 얘기를 좀 내려놔도 좀 이번에 동구 얘기 많이 해도 돼. 그래요. 얼마나 좋아. 정서적인 동거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저는 그냥 살고 있는 거라서. 근데 저는 최근 한 이렇게 사는 형태를 취함으로써의 제 정신 상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왜 결혼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왜 굳이 저렇게 결혼을 하려고 안달복달을 하나.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형식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왜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고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는 최근 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형태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있든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든 뭐 어쨌든 간에 같이 그래서 최대한 같이 일상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최근에 제가 조금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일에 매여 있어가지고 정말 시간을 같이 못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미안해서 이제 백수가 된 마당에 최대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요즘 많이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나요? 즐거워요. 뭐 당하는 것도. 좀 피학적이다. 네, 좋은데? 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결혼하고 이제 동거하고 좀 차이점이라는 게 어떤 게 보이시나요? 동거는 내가 이 친구와의 대화라면 결혼은 이 친구의 세계와의 대화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가족, 친척들도 함께 끌어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럴 자신이 있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 친구와만 상대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이 친구의 배경들, 이 친구의 세계, 이 친구의 유니버스를 제가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일 수도 네. 있잖아요. 그게 가정과 가족이 함께 만나는 작업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앞으로 이제 정말 그러고는 사랑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그러면 만나보신 적은 없어요. 없으신 거예요? 모르시지 않을까? 진짜요? 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건 여담인데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네.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랬어요. 다 떠나서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 배제하면 배제가 되거든요. 신경을 안 쓰려고 하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한이 없다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동거는 기한을 두려고 하면 둘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가 그 의미가 주는 자유로움이라는 게 있는데 결혼을 해버리면 그 기한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혼이라는 수단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혼을 전제로 결혼하는 법은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압박감이라는 건 무시 못해요. 이 사람과 평생 가야 된다는 느낌 거기서 오는 거 저는 그 차이밖에 못 느껴봤어요. 괜한 소리를 했나? 근데 그래서 더 그 동거를 하면서 그런 걸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되게 재밌어서 그러니까 뭐 왜냐면은 일단은 일상이 되게 일단은 제 일상이 되게 일단은 그 다채로워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안정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조금 더 생각을 더 발전시켜도 되겠어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조금 더 발전시켜보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이제 제 친한 선배가 올해 결혼을 하는데 5년 동거를 하셨어요. 5년 동거를 했는데 그냥 동거하면서 그대로 살지 왜 굳이 결혼을 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그렇게 되더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다 아는 사이에서 근데 2년쯤 됐을 때는 부모님들이 이제 결혼을 해라라고 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결혼을 할 뻔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번 좀 더 있어보자 해서 5년쯤 됐을 때 이제 그럼 우리 좀 이제 같이 더 있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결혼을 계획하고 이런 것보다 좀 살다 보면은 나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또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죠. 나쁜 점은 없어요? 동거하면서 나쁜 점 상대방 지금 계속 좋은 얘기만 하니까 나쁜 점들이 사실 요새는 잘 생각이 잘 안 나는 게 정말 많았죠. 초반에 저희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저희 툭 하면은 갈라서 하는 게 무슨 일상일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잖아요. 네. 어느 부분들은 보완이 되고 어느 부분들은 내가 뭐 맞추게 되고 상대방이 맞추게 되고 하다 보면은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동거 얘기가 아니라 부부 얘기라니까. 신혼 초보다 끝나는 사람들의 얘기라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타의 모범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좀 이제 신혼 때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싸울 거리가 다 떨어지고 싸우고 나면 숙제 끝나듯이 서로 이제 안정화가 되잖아요. 마치 그 전자가 막 이렇게 불안정했다가 이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이제 안정화되듯이 그렇게 되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부부가 아닌가. 네. 이제 다른 사람들 동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문제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청소, 그쵸. 뭔가 이건 모두가 다 그런 부분들을 싸우잖아요. 청소 방식에 대한 차이, 그 집안 관리에 대한 차이, 뭐 회계에 대한 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돈도 엮여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엮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통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이 친구가 안 한다. 나는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할 때는 얘가 해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다 이제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용이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는 요리를 안 한다. 그럼 내가 하지 뭐. 근데
예를 들면 저는 또 돈 관리나 회계 관리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하는 편인데 이걸 이 친구가 잘해요. 그럼 그냥 얘는 돈 관리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밥하지 뭐. 약간 이렇게 되고 설거지 하겠지 뭐. 약간 이렇게 되고. 근데 옛날에는 티격태격 했어요. 분명히 초반에는 약간 청소 이런 걸로 특히 방을 같이 쓰니까 뭐 청소가 안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요새 또 한 번씩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지금 평화로운 상태여서인 건 아닐까. 지금 제가 백수고 놀고 있잖아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아침에 커피 마시고 햇살 받으면서 책 한 권 읽다가 졸리면 낮잠 좀 잤다가 다시 일어나고 여자친구 집에 와 있고 안녕 밥 먹을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동거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나의 멘탈이 굉장히 평화로워서 이렇게 내가 지금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작년에 그리고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분명히 많이 싸웠어요. 되게 힘들어했고 저도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서 패턴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막 많이 티격태격하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근데 최근 제가 지금 백수가 된 지가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3개월은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인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별로 이렇게 화도 안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멘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거를 해결하면서.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어쨌든 다시 이제 일을 하게 될 건데 일단 여자친구랑 같은 일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지 전혀 아니에요. 다른 걸 해요. 네. 절대 안 돼요. 해봤어요. 네. 한 달 정도 백수 생활 그 3개월 안에 네네네. 한 달 정도 너무 회사가 바빠서 이 친구 회사가 바빠서 아르바이트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했는데 안 해야겠다. 그렇군. 생활 습속이 달라.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해야. 그러니까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인정했었어요. 어떤 같이 뭐 기획의도를 정한다거나 굉장히 큰일 납니다. 저희는 서로가 목표 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위험한 짓이죠. 저희는 그때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쩌시겠다고. 네. 그럼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쓰는 연구소도 그렇게 두 분이서 같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부럽네요. 네. 저희는 생각보다 일할 때가 더 잘 맞고 이제 개인과 개인이 그냥 연애할 때는 좀 안 맞는 편이어서 그게 근데 오히려 같이 살면서 뭐 이야기하는 게 되게 근데 공감 가는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원래 이 팟캐스트에 왔으면은 이렇게 뭔가 좀 갈등적인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서 가만히 있는 거지. 되게 좋네요. 그러게요. 이 정도면 거의 완성형이긴 한데 좀 이시적인 느낌이 좀 강하죠. 약간 그런 게 계속 있어요. 이질적인요? 뭔가 내부 숨기고 있는 게. 일시적인. 예.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듣기로만 뭐 따지면 그리고 일시적으로 숙제가 끝난 상태, 방학 상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또 뭔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좀 뭔가 멘탈이 평안하다 싶으면 또 하나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나 터지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해결할 게 생기겠지 싶어서. 한 사람은 정적이고 한 사람은 좀 익사이팅하기 때문에 그 익사이팅함을 정적인 사람이 다 받아준다고 한다면 문제는 안 생기는데 그 익사이팅의 정도가 이제 정적인 사람이 받아줄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튀어버리면 문제는 생기죠. 새로운 숙제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저주 같다. 그렇네요. 파국이네요. 어쨌든 돌고 노는 거니까 상황이라는 건 위기가 왔다가 안정화됐다가 위기가 왔다가 안정화됐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 시기랑도 맞물리는 것 같아요. 20대 지금 30 정도 되니까 그냥 아마
20대 초반에서 분명히 많이 헤어졌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이제 뭐 여러 돌고 돌고 돌아서 만난 케이스면은 웬만한 갈등이면은 좀 알잖아요. 좀 이제 용납할 수 있는 정도면은 굳이 그렇게 서로가 이제 좀 이게 많이 그게 되는 상황. 그 아까 유니버스 얘기했잖아요. 네네. DC나 아니면은 DC 말고 또 어디 있지? 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관이 안정되잖아요. 더 이상 소리가 떨어지면 어떤 식으로 리부트하죠? 마블 같은 경우에요. DC도 똑같고 리부트할 때 어떤 식으로 하죠? 잘 보질 않아가지고. 세계를 바꿔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다른 지구로 넘어가가지고 막 주인공 하나 넘어가 거기서 그냥 다른 캐릭터로 바꿔버리고 그러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안정화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외부적 새로운 갈등 요소나 자극이 생겨요. 보통은 다른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이 사람이 너무 안정되어 있으니까 자극이 없으니까 다른 자극이 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돼버리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이제 절간 들어가서 맨날 산채나 먹다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떡볶이 한 번 먹어봤는데 너무 자극적이 괜찮은데? 이러면서 옛날에 그 맛이야 이러면서 고양이 맛이야 이러면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바람을 왜 피지? 뭐 바람을 핀다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게 나한테 어떤 자극을 주는 상대방을 만났는데 그럼 이 상대방이라고 해서 안정감을 주는 시기가 또 올 거고 그럼 내가 그때 또 바람을 펴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는 생각도 들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궁합이 정말 잘 맞는다고 얘기하죠. 질리지 않는 거지. 매력이 샘솟는 거지 끝없이. 미친 거지 아주 그냥. 와 어딨지?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 출장 가 있는 것 같은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부부가 끊임없이 싸우지만 또 끊임없이 서로를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네네네. 이제 재미가 떨어지지 않고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소재가 없으면 애가 나오고 막 육아하면서 미쳐버리고 막 그렇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일시적이긴 한데 그런 역경도 생기지 않을까. 네. 뭐 방심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왜? 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좀 여성들의 관점에서 동거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아기 얘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네. 혹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동거를 하다가 뭐 예기치 못하게 임신을 할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보자. 최근에 한번 했는데요. 네. 저는 피임을 정말 좀 민감하거든요. 네. 이거 나야 그렇다 치지만 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아이에 대한 생각이 크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피임을 되게 명확하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피임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긴다면 그쵸. 야 그건 축복이다 진짜. 이 피임을 뚫고도 아이가 생긴 거면 야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키워야지. 걔는 뭐 진짜 신이 주신 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어차피 육아는 본인이 하실 거니까. 같이 안 하고요. 본인이 하실 거니까. 이제 좀 웃긴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평화롭다 했잖아요.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가 돈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막 청소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신나가지고 완전한 사육이야. 끝났어. 그러니까요. 이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 사람이 사육을 당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완성형 동거가 있을까 뭐 약간 수식이 붙긴 했지만 그런 고민을 저희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신 매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완성형 동거에 가까운 동거를 하게 돼서 아니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저희도 많이 배우고 결혼도 그렇지만 네. 동거는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닮아도 문제가 되고 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다름은 음. 아주 이로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슷하거나 아니면 너무 영역이 겹쳐버리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거든. 그런 경우에 한 명이 져줘야 되는데 맞서버리면은 싸움이 커지죠. 그럼 못 살죠. 근데 매군 같은 경우는 영역이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수위가 낮은 테스트도 다 해봤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싸웠을 것이고 가볍게 예방주사 맞듯이 그런 이유라서 충분히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의 안정 상태가 되지 않았나. 하지만 아직 폭탄은 있다. 아이가 됐던 뭐가 됐던. 왜냐면은 여자친구분이 사진으로 봤지만 매력이 좀 많아요. 그리고 소유욕도 되게 많고 그래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보석이나 뭐 가방이나 뭐 물건도 되지만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매군이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 가능성보다는 이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에게 이제 뭐 솔깃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걸 배제를 할 수가 없겠네요. 동시에 두 마리를 포획할 수도 있네요. 가능해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난 손예진 아내가 결혼했다의 그런 뭐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잠깐 이제 소풍 갔다 올 수 있다. 난 소풍이라고 얘기할게요. 외도라고 얘기 안 하고. 동거니까 소풍 정도는 갔다 올 수 있다. 맛만 보고.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또 뭐 굳이 또 매군 같은 경우는 설령 그걸 안다고 해도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진짜 도인이네. 그래요? 내가 내 눈엔 그렇게 보여요. 납득만 된다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싫은 거는 나를 배신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배려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굳이 알아봤자 본인이 알아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크게 뭐 나쁜 행동한 거 아니면 그렇군요. 뭐 상대방이 얘기하면 뭐 하냐고. 왜 얘기하면은 더 나빠질 건데 싸우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래서 얘기 안 했다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글쎄요, 그 상황에 안 돼 보니까 글쎄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분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아마 만약 그런 사람이 생기면 미리 언질 정도는 줄 거예요. 주변에 어떤 친구를 봤는데 참 괜찮더라. 그 정도의 언질은 분명히 줄 거예요. 은근히 허점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초치고 있다. 눈꼴 잡고 초치고 있다. 맞아요. 듣고 보니까 좀 네.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 매분이랑 그 좀 지인이라고 할까요? 좀 몇 번 뵈서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좀 하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원래 했던 뭐 단체도 좀 큰 조직에서 일을 해보셨고 앞으로 이제 어떤 단체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원래 관심 가지셨던 인디 음악 쪽이나 프로듀싱 쪽으로 나아갈 때 그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어떤 방향이 좀 더 지금 효과가 제일 클까? 이런 거 얘기 다 말씀해 했잖아 주시면 방금. 더 길게 말씀해 주세요. 정리해. 안 돼요 방송이 그러면. 방금 꺼졌을 때 얘기 다 했는데. 그러니까 녹음기를 켜놓을 거예요. 아니 뭐 간단하잖아. 정리하면은 음악으로 할 거면은 이제는 프로듀싱을 해라. 더 젊은 친구들 키우는 그런 쪽으로 해라. 단 회사를 갖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녹음 스튜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해가지고 돈은 좀 들겠지만 해서 꾸준하게 한다든지 발굴까지는 아니고. 근데 오늘 저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동료를 찾는 게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사람들이야 많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여자친구랑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게 네.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게 동료를 찾지 말고 직원을 찾아요. 부하 직원을 찾으라고. 본인이 턱이 그래서 좋은 부하 직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엔지니어를 찾아라고. 같이 일할 동료를 찾지 마. 이제 없어요. 그건. 그런 게 없군요. 본인이 되게 꼼꼼하게 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힘듦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본인 기준에도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본인이 꼼꼼하게 하는 일을 조금 조금씩 나눠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넌 이것만 해놔 이것만 해놔 하면 부담이 적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오더를 내리는 거죠. 오더를. 그런 형식으로 하려면 부하 직원이 필요한 거지 동료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하 직원이 있으려면 회사를 차려야 되겠죠. 뭘 하든.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리를 넘어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돈을 벌 때도 됐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탄탄해지고 처음에는 물론 힘들겠지만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프리랜서로 뛰어도 이제는 그런 경력은 사이트로 쌓여가지고 더 이상 한 단계 버전업이 안 돼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한계가 온 것 같은데? 프리랜서.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로 한다? 그럼 저는 편할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원해서 사실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의 구조라든지 회사의 구조가 생기면은 이제 원하지 않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최근 이제 몇 년간의 그런 생활들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좀 쉬면서 이제 다시 재구상을 하자라는 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참고를 해야겠네요. 네. 지금 머리가 되세요. 네. 머리가 되시라고. 네. 이제 나쁜 상사들이랄까, 나쁜 동료들이랄까에 대한 경험은 충분하니까 이제 본인이 나쁜 상사가 돼야지. 잘할 것 같은데. 확실히 부담은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도 내려놓고 왜 책임을 줘? 돈 없으면 회사 망하고. 건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맞아요. 평소에 막 그런 약간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를 이기기 위한 그런 몇십만 가지 방책을 생각하듯이 이게 되게 닥터 스트레인지 정도 돼야 이제 그게 먹히는 생각인데 헐크는 때리고 시작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주변에서 저의 어떤 단점을 굳이 꼽는다면은 너무 생각이 많다고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비유를 굳이 들자면 지금까지는 어떤 다른 시계의 부속품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게 싫으니까 혼자 작은 시계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되죠. 아주 국소로 한정되잖아요. 작은 시계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시계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 빅벤? 영국에 있나요? 빅벤이? 큰 시계? 시계탑 같은 거. 네네네. 그렇게 하려면은 다시 부속품이 필요하잖아요. 본인은 시계의 틀이니까 그 부속품을 만들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죠. 네. 그 한 사람 볼 때마다 100원씩만 내도 얼마야?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이 머리가 되는 게 맞아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디 밑에서 일을 할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그 시기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 그냥 제가 그냥 돈 벌어야겠어 하고 취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나 재미가 없으면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뻔하니까 재미가 없는 일을 못하는 성격일까요? 저는? 뻔한 일을 못하는 성격. 아, 재미없는 건 참을 수 있어. 네. 근데 너무 뻔한 일은 특히 뭐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미치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랜서 생활을 잠깐 했을 때는 그게 좋았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저기. 그게 아예 안 지루하니까. 근데 이제 직장이라는 거는 내가 매일 가야 되는 공간,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공간, 가야 할 시간에 가야 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루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 집 지어주는 거 일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제 프리랜서 되면서 이제 초가집 작은 거 짓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파트를 지어야 될 텐데 아파트라는 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어야 되잖아요. 한 군데만 찡박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똑같은 비유를 또 들었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분야로 갈 때 시장 자체가 이제 부산에서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나. 이분은 전국단이에요. 아, 이거는 뭐 일 얘기라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지역만 생각해서는 앞으로는 승산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저 코로는 지역으로 저 금전운이 해결이 안 돼. 코가 너무 커가지고 코가 부각이 돼 있다 보니까 돈을 꽤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러려면 전국을 무대로 돈을 벌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상학적으로 얘기하면 눈 옆에 부분 눈 옆부분 네. 살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여기라고 하면 모르니까 아, 눈썹부터 옆에 머리 난 데까지 사이의 부분 아. 여기를 천창이라고 하고 네. 천이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동수를 보는 곳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되게 정갈해요. 경기가 뚜렷하고 그러니까 어디 나돌아다니는 데 대한 부대낌이 없어. 약간 역마살 같은 건가요? 사주에서는 역마살 있다고. 좀 개방된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본인한테는 해외 갈 사주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늦었고 전국은 가능하다. 가려면 일찍 갔어야 됐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수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걸로 네, 고민을 해야겠네요. 그렇게 한번 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머리가 될 때는 됐다. 그거까지. 아휴, 저 들으면서 저한테도 뭔가 도움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럼 오늘 네 분 소감 한마디 또 해주시면. 궁금한 건 없죠? 아, 네네. 끝나고 좀 물어볼게요. 그래요. 그러면 깊은 얘기는 끝나고. 그러면은 매군 오늘 오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오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당사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동고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고 저에게 닥친 상황에 맞게 항상 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되었던 거라 어떤 제가 어떤 신념을 실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혹시나 내가 너무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네,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나 한 게 없는데. 아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말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번 방송 어떠셨나요? 유익했어요. 첫 동거 방송, 진짜 본격 동거 방송이었었는데 본격 동거 액션 발극 괜찮았던 것 같은데.
조합은 어떻게 들어요? 네,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요건 따위 넘는 거야? 요거는 담아서 얘기하라고. 지금 녹음 끝나고의 이야기가 지금 궁금한 것 같은데. 그러네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아. 짠이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